그 신상공개 제도가요,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는 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 근데 고의정 사건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변호사님들이 여변호사님과 같은 시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 게 과연 합리성이 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고유정 사건의 경우에는 고유적인 자백이나 아니면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지 그에 대한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구매 내용만 보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 프랑스 등은 이 신상공개 정보 제도를 더 강력하게 좀 시행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머그샷 또 왜 찍잖아요. 그래서 앞, 옆 이렇게 피해자 얼굴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온 사진을 공개도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얼굴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피해자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결국에는 범죄자의 인권 혹은 국민의 알 권리 큰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피해자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이러한 신상 공개는 연좌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고유정 아들의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텐데요. 저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유정 아들도 참 안쓰럽고 딱하기도 해요. 그러게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고유정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얼굴이 공개가 되긴 했어요. 또 최근에는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 또 언론에 보도도 됐더라고요. 그러게요.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경우에도 계속 머리카락을 가린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고유정이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그 의견은 약간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범죄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런 피의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막는 거는 기본적인 본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고유정이 자신의 남편을 시신유기한 장소에 대해서 전혀 함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유정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굴을 가리는 걸 보니까 좀 사실 굉장히 좀 화도 나는데 이게 성차별적 논란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하긴 하는데 좀 확실히 여자가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기도 해요. 이제 김다운도 아까 여보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렸잖아요. 근데 만약 여름이었으면은 이렇게 옷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남자분들은 통상 머리가 짧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도 이제 얼굴이 보일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저 정도 머리 길이만 돼도 이렇게 숙이면 얼굴이 가려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모로 고유정 사건은 참 씁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통상 이렇게 1년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사람들이 몇 케이스 정도 있어요? 네, 통상 신상 공개가 정보되는 케이스는 1년에 한 3명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신상 공개가 논란이 됐던 사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두순 신상 공개도 이슈가 됐었네요. 네,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네요. 맞아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2010년에 생겼으니 2008년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MBC 모 프로그램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신상 공개 제도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두순은 앞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여 변호사님 말처럼 이제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좀 기준이 모호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참 많아요.
실제 몇몇 사건에서 신상 공개 기준이 좀 모호하긴 했어요. 예컨대 2016년 수락산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학봉은 신상은 공개가 됐었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는 신상이 공개가 안 됐어요. 두 사건 모두 정신질환 상태에서 일으킨 범죄란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그런데 신상 공개 제도가 적용되냐 안 되냐는 달랐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헷갈릴 만도 해요. 근데 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는 그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 수사기관 경찰서에 수사 입회 갔다가 그 분을 직접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저희 또 호기심에 오늘은 뭐지 이랬는데 근데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좀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이제 안 씻으셔가지고 냄새가 좀 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서빙 알바를 좀 하셨는데 그 알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후각이 예민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사장님한테 저 알바생 좀 냄새 난다고 막 이런 컴플레인도 많이 걸고 이제 길 지나다가 이렇게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좀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에 대한 혐오증이 좀 굉장히 있으셨던 분은 맞고 그런 일을 계기로 그래서 그 사건이 있던 날도 그 남성들 앞서서 몇 차례 화장실에 들어왔을 땐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여성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그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이제 뭐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법 규정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 제8조의 2에 보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해당했을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범행 수단 잔인, 중대한 피해, 확실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네요.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알 권리 이것도 좀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요. 국민의 알 권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장돼야 하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국민이 알 권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을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조두수는 반드시 신상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조두순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진짜 언제적 사진이에요. 이게 공개된다고 해도 뭐 실효성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같은 걸로 돌려가지고 이 얼굴을 뭐 지금 나이의 얼굴로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조두순의 경우에는 출소를 하더라도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잖아요. 사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조두순의 범행 수법은 굉장히 잔인한데요. 이러한 조두순의 신상 공개를 했다는 책임하에 지난 언론이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위반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도의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흉악범들에 한해서는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좀 고려해 볼 만도 한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 신상공개 정보 제도에 대해서 뜨겁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고유정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